다음 분도 글을 보내주셨어요. 이분 사연 제가 읽자마자 좀 웃음이 나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요새 부디님 방송 보면서 이게 정보방송인지 예능인지 헷갈리는 구독자입니다. 정보방송이에요? 예능이에요? 그래요. 정보방송. 정보방송인데 조금 예능? 아, 두 분 케미가 너무 좋아서 더 즐겨보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번에 개발 지정된 봉천 13구역 9.9평형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기대도 크지만 걱정도 많습니다. 현재 저의 계획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 이 집을 팔고 다른 투자처를 살펴볼까 합니다.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봉천 13구역 어느 철물점이 평당 6,500만 원에 팔렸다는 얘기도 있고 지난 총회 때 조합원들이 평당 분양가를 너무 낮게 잡았다며 반발했다기에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면은 입주택까지 계속 보유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갈팡질팡하는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봉천 13구역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예, 봉천 13구역은 이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인데 여기는 공공재개발이에요.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이 아니고 공공재개발.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드렸죠. 이 재개발은 사실은 민간이 하는 사업이잖아요. 재개발 재건축은. 그래서 사실은 자율적으로 하게끔 놔둬야 된다. 하지만 자율적으로 놔둬서 안 되는 데들, 그런 데들은 공공재개발로 진행을 할 것이다.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봉천 13구역이라고 해서 여기가 재개발을 진행하는 곳입니다. 이 완공이 돼도 나홀로 단지 주상복합 건물이라서 이게 가치가 있을까? 집값이 오를까? 이런 걱정을 사실 또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. 요거 어떨까요? 주상복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상업지역에다가 짓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다 주상복합을 짓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거지역에도 막 주상복합 막 지을 수 있는 줄 아는데 주상복합이 들어온다는 의미는 준주거지역 아니면은 상업지역이에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둘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예, 그래서 이 봉천 13구역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봉천역도 가깝잖아요. 완전 네.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입지는 상당히 괜찮은 곳이에요. 사실 보면은 입지는 괜찮은 곳인데 이게 이제 주상복합으로 지어진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주상복합으로 제가 알기는 한 400세대가 넘게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럼 400세대 넘게 지어지면은 이게 주상복합이라지만 이게 무슨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이 서울대역에 여기 조금 물론 거리는 조금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서울대역에 이쪽에 이제 서부선 들어오잖아요. 네. 서부선.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서부선이 들어오려면 아직도 멀었어요. 이거 지금 한 2029년, 2030년 예정. 그리고 아직 착공도 안 했거든요. 2024년 뭐 착공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착공도 안 한 거를 지금 우리가 뭐 기다리고 있을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뭐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가는 그런 이제 노선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지하철 이제 뭐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이 부디 한수에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하철이 중요한 거는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. 어디로 들어가느냐. 즉 우리가 보통 강남 접근성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그럼 강남 접근성이 좋은 노선이 무슨 노선이에요? 2호선, 9호선, 7호선, 3호선, 신분당선 이런 것들이잖아요. 네. 그럼 강남 접근성이 왜 중요해요? 강남에 일자리가 가장 많다는 거죠. 강남, 서초, 송파에 일자리가 140만 명이에요. 매일 출근하는 일자리가.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뭐 종로구하고 중구 합쳐서 한 55만 명 된대요. 그러니까 일자리들이 상당히 중심이거든요. 이게 네. 강남 3구가. 그래서 그렇듯이 근데 지금 이 서부선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지나가는 곳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게 크게 어떤 영향을 크게 끼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. 물론 네. 생기는 거는 분명히 네. 호재는 호재죠. 서울대역이 생기는데 바로 신림선 생기면 호재는 분명히 호재지만 이게 뭐 엄청난 그런 아직도 멀었고 엄청난 호재는 아니다. 근데 그리고
뭐 이게 주상복합이든 어떻든 간에 이 세대수가 400세대가 넘게 나오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가치가 있어요. 주상복합이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주상복합도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가치는 큰 거예요. 단지 주상복합의 문제점은 이것이 오래돼서 노후가 자꾸 막 되잖아요. 그러면은 주상복합은 여태까지 우리나라 이 건설 역사상 아직까지 주상복합은 재건축이나 이런 게 된 사례가 없어. 주상복합은 재건축하기가 어려운 아파트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래돼서 노후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, 이렇게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주상복합들은 가치는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저는 매도를 하실 때 하시더라도, 지금 뭐 여기는 공공으로 가니까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로 다 묶여 있고 어차피 매도는 못 하지만, 매도를 하시더라도 이것이 진행이 되는, 지금 뭐 조합 설립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후에 팔지 말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.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가치는 충분하다.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가치는 충분하다. 일단 지금은 보유. 그렇죠. 입장이시고요. 추후에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길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살펴봤는데, 이렇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. 궁금한 점 생기실 때마다 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함께 했습니다.